유튜브 기초 스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 영상 기획과 영상 기초 편집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편안하게 저와 같이 유튜브 기초 스킬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유튜브 기획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초라는 건 원래부터는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유튜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뭘 해야 유튜브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스킬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기획이 있어야 되고 기초 편집술이 있어야만 내 유튜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기획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실습형으로 공부하실 내용은 바로 30초 임팩트 기획법입니다. 말 그대로 30초 분량의 영상을 짤막하게 아주 간단하게 초보자분들께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30초 임팩트 기획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획법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타겟이고 영상에 넣을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 본론, 결론을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을 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영상을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획이 왜 필요할까 합니다. 기획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기획은 말이죠, 바로 영상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요리에서도 레시피가 없으면 요리를 못 만드는 것처럼 영상에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 기획을 무조건 해야 내 영상을 잘 만들 수가 있고 나아가서 유튜브로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기획을 전혀 안 했거나 혹은 기획이 전혀 틀린 방향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획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예시인데요. 예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주제, 대상, 핵심 메시지, 그리고 기승전결, 서론부터 결론까지 한번 정해보는 거고요. 촬영 방법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일반 버전하고 재미있는 버전 둘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이 예시를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이따 저와 같이 기획 실습을 한번 하고 대본도 직접 한번 써볼 참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 예시를 꼭 참고하셔서 이따 저랑 같이 하시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버전을 제가 한번 대본을 요 기획대로 써져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가 병원 돌팔이 골라내는 법. 제가 약간 일반 버전은 그 아나운서 버전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즘 되게 병원에 갔더니 돌팔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돌팔이 골라내는 법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40, 50대 분들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여성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꼭 챙겨가셔서 가족분들께서 돌팔이 만나가지고 덤탱이 씌우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 이런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환부를 보자마자 수술부터 하자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뭐다? 이제 돌팔이다. 특히 이분들의 더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수술이 아니라 비급여 수술로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만 벌고 싶어 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2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진료를 봤을 때 1분 만에 진료를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약을 하자면 수술부터 하자는 사람, 그리고 진료를 1분 만에 좀 끝내버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듣고 이 2가지를 챙기셔서 꼭 돌팔이 의사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골라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지니어스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일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거였죠?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분명한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데,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한다면 주제가 병원 돌팔이 골라내는 법 2가지였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말하는 바가 분명하고 이 반응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제가 약간 아나운서처럼 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그렇구나, 유익하구나,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재미를 가해가지고 제가 연기까지 좀 더해가지고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 방법이 괜찮으시다면 본인에게도 한번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는 전라도 사투리, 전주 출신인 전주 37년 동안 살았던 전주 토박이 전라도 사투리를 통해서 재미있는 버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말이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지금처럼 병원에 참말로 돌팔이었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어떡한겨? 뭘 어떻게 아주 그냥 내가 홍군형을 해줬지. 쓰레빠를 갖다가 등짝을 확 날려버렸어. 내가 아주. 그니까 말이야, 잘 들어봐. 내가 돌팔이 의사 골라주는 2가지 방법을 알려줄 텐데 꼭 챙겨 들으시라고. 자, 첫 번째 방법이요. 일단은 먼저 환부를 보자마자 수술부터 한다는 놈들이요. 이놈들이 그냥 이제 돌팔이란 말이야. 왠 줄 알아? 그놈들의 목적은 바로 돈이요. 돈. 수술도 그냥 수술이 아니요. 비급여 수술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팔아 제낀단께.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번째 방법이에요. 2번째 방법. 환자 상담하자마자 진료가 그냥 1분 만에 끝난다는 거 아니요. 이런 애들은 그냥 간호사 말만 듣고 나 몰라라 하는겨. 나 몰라라. 그래서 아주 이런 유형은 일을 하기 싫고 돈은 쉽게 벌고 싶은 유형이요. 아주 그냥 나자 빠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하니까 잘 들어봐. 자, 수술부터 하고 진료도 1분도 안 내서 끝내자는 놈들 있잖여. 자, 이 2가지만 알면은 돌팔이는 그냥 거시기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냥 골라낼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가야겠어. 아니 왜냐고? 얼굴이 재밌어. 잘생겼어. 박보검 뺨친다 이거요. 조금 내가 좀 돌팔이라고 하긴 했는데 얼굴은 잘생겼어. 이게 내일 또 가야겠어. 이게 뭐 2가지 꿀팁은 줬은 게 알아서들 하돌라고.
그럼 간디 아이 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연기자는 아닌 게 제가 조금 좀 어색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시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같은 대사라도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예시의 차이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나운서처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이것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연기와 그리고 톤을 조금 활용해서 연기 연습하는 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예시를 보여줍니다. 기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 쌓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이제 색깔과 매력을 이제 첨가를 해서 더 재밌고 더 풍성한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막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바로 요 5가지입니다. 이제 주제랑 대상이나 핵심 메시지, 기승전결, 촬영 방법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서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의 이제 그 일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루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계획서 쓰고 그리고 미팅 잡고 이렇게 강의 준비까지 해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점은 정말 열심히 했었을 때 사람들이 저의 진실성을 알아보고 저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급조해서 약간 엉성하긴 한데 솔직히 요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지 이 2가지만 좀 잡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기획편을 조금 마무리 요약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기획이 여러분들 탄탄하면 편집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만 명확하기만 해도 내가 편집하는데 그리고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편집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것을 다 따라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개를 좀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 레퍼런스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리뷰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예시로 한다면은 리뷰 영상들의 가장 좋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흐름이 비슷해. 예를 들면 이 제품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걸 했었을 때 우리가 고객이 겪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사용 후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르마다 공통된 성공 포인트,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쉬워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영상 제작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게 바로 기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획을 하지 않으면 영상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시면 굉장히 되게 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니 다음 스텝인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할 편집, 기초 편집 스킬이 무엇이냐면 바로 컷 편집하고 자막 삽입하고 오디오 정리하는 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할 줄 알면 어떤 것을 만들 줄 아냐? 제가 예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찰스 엔터라고 해서 이제 환승연애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하면서 리뷰하는 리뷰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 10초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5 자기야 미안해. 번호 할 줄 모른다고? 곱창집에서 알바하느라 번호를 수십 개도 껴왔는데 와 저거 끼는 거 모를 수 있구나. 자, 이런 것처럼 이제 환승연애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리뷰하는 영상이었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드는 난이도는 극하입니다. 가장 쉬워요. 정말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극하예요. 저희가 제일 난이도가 쉬운 것만 가지고 왔어요. 참고적으로. 나에게 아첨 안 하고 날 사귀라는 게 괘씸함. 그렇게 쉽게 날 갖겠다고? 무엄하다. 얘가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는 것이냐. 아 힘들어. 목 아파.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요 신발끈도 묶어주고 했던 걸 보면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저를 회피해요. 둘 다 같은 고등학교라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 늦게 읽고 말을 걸어도 어색하게 대하고 저는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워할까요? 신발끈을 묶어주던 시점부터 어색해졌다는 거죠. 무좀 이슈, 발냄새 이슈가 있지 않나. 근데 말을 걸어도 어색하게 대한다. 이유는 모르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긋났다는 것이고 그게 왜 어긋났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아마 사연자님에게 많이 괴로울 거예요. 아니요. 네, 이런 영상입니다. 보시는 분 바와 같이 이제 누군가의 사연을 상담해주는 그런 콘텐츠죠. 여기 보이시는 이 콘텐츠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거의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자막 까는 장면. 거의 요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쇼펜하워 엄청 제가 좋아한다니까. 좋아하는 와 드로우 쇼펜하워 뭐. 앱이래요. 아 요즘 막 누가 뜬데 막 이런 거 아니고. 맞아. 이렇게 막 유튜버들끼리 막 물어뜯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 그럼 나 말 실수했네. 그러나 그래. 너가 생각할 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해? 두 가지인데 감이랑 성실함 같거든. 감이랑 성실함. 근데 이게 두 개가 옛날에는 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센스가 좋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 해보니까. 네,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용은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약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분이 얘기를 주고 나누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콘텐츠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자막 그리고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 혼자 찍어서 혼자 편집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낮다는 점 이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 스킬만 가지고도 이런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영상은 무조건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이 프리미어 프로를 여러분께서 이제 편집 툴로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프리미어 프로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제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 여기서 처음으로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하나의 도화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도화지. 미술로 따지면은 도화지 만들기. 도화지. 프로젝트를 열리면은 이제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오늘 4월 14일 무료 강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찾아보기, 이제 저장할 위치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요 지니어스 PD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원하시면 요 다운로드에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다시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클릭을 하였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뭐냐면은 작업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총 4개의 패널이 나와요. 패널은 즉 작업 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패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는 영상을 갖다가 끌어놓는 장바구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리 보기 창이라고 해서 내가 편집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바로 편집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제가 편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놓는 도구 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편집하고 있는,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는 작업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떤 것을 편집할 거냐, 제가 예전에 찍어놨었던 제 영상을 갖다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드롭, 드래그 드롭.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장바구니에 뭐가 생겼죠? 영상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영상 편집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작업창에 끌어왔다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여기 보이시면은 요 종이 페이지 같은 새 항목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 새 항목을 갖다가 클릭을 하셔서 시퀀스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시퀀스는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큰 도화지라고 한다면 시퀀스는 작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퀀스 만들기를 클릭했더니 시퀀스 이름을 만들라고 하죠.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본 컷 편집 방법, 기본 컷 편집 방법이라고 쓰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있는데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린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롱폼 바로 영상인데 긴 영상을 하고 싶으면 이대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요 설정에서 프레임 크기 가로 세로만 16대 9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롱폼 말고 숏폼 만들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 크기 가로에다가 1080 그리고 세로를 1920 이런 식으로 해서 9대 16 비율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만들 것은 이제 숏폼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숏폼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확인 눌러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제가 가져온 이 영상을 갖다가 클릭 드래그 드롭해서 여기 있는 영상을 드래그 드롭해서 타임라인에다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죄송하게도 굉장히 얼굴이 크네요. 괜찮습니다. 자, 처음 들어왔더니 얼굴이 되게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찍었을 때 영상의 크기가 시퀀스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영상의 크기를 줄여주면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은 비율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요 클립을 선택하고, 클립은 영상을 뜻해요. 참고로 영상을 클릭하고 비율 조정해서 50으로 주면 이렇게 정상적인 크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거 싫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프레임 크기로 비율 설정을 하셔도 시퀀스 크기대로 프레임이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100이 아니라 50으로 하면은 이제 빈 공백이 나와서 영상을 나중에 완성시킬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대로 영상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도화지에 꽉 찰 수 있게 영상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완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처음에 이렇게 영상이 컸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화지 크기대로 영상의 크기를 맞춰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비율 조정해서 50으로 하면은 이 도화지 크기에 영상 크기가 맞춰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 크기대로 이 시퀀스 크기대로 도화지 크기대로 영상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컷 편집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컷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편집에 가셔서 키보드 단축키를 가셔가지고 한 가지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편집 추가에 가셔서 여기를 C로 바꾸면 돼요. 여기 X를 누르신 다음에 C를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원래 컷 편집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컷 편집이라는 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편집 추가라는 것을 왜 하냐면 조금 더 편집을 원활하게 그리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렇게 C를 누르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요 선택 도구로 돌아가서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없어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자르기 누르고 없앨 부분 또 자르기 누르고 선택 도구 들어가서 요 클립을 자를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되는 것이 이게 좀 많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 영상의 가운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축키 C를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고 자를 만큼 가서 Q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원래 없어지려고 했던 부분을 빠르게 없앨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간소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집을 하셨을 때는 꼭 편집 추가 이 단축키를 Ctrl K에서 C로 바꾸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면에서 컷 편집을 할 텐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사운드.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잘 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야 됩니다. 자,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기본 사운드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전 설정에서 기본 값에서 안정적인 낮은 음성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볼까?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현실에 약간 조금 더 소리가 켜졌죠. 자, 다시 한번 원래 이 상태였는데 안정적인 낮은 음성을 눌렀더니 소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싶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원래 이런 현실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소리가 커지고 음정이나 음질이 약간 안정적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볼륨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사운드 창에서 클립 볼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고 싶다면 드래그 드롭하면서 오른쪽으로
볼륨을 내리고 싶으면 왼쪽으로 드래그 드롭.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볼륨이 약간 작은 것 같으니까 올리도록 할게요. 약간 아기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좀 많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금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컷 편집을 할 때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 무음 제거입니다. 무음 제거. 여기서 무음 제거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말하지 않는 구간 있잖아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을 다 잘라 주셔야 돼. 근데 일일이 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AI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쉬운데,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로 가셔서 대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쓰기를 눌러주세요. 자, 받아쓰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본 받아쓰기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버튼을 보시면은 깔땡이 모양 있죠?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무음 구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할 부분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 내에서 AI가 잡아줍니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눌러줘서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면 하나 둘 셋 뿅! 보이시는 바와 같이 무음 구간, 즉 말을 하지 않는 구간은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현실에 아기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무음 구간이 싹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만 남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공감이 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삶을 좀 겪게 하는.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없애도록 할게요. A를 누르고 이제 클릭을 하면은 A를 클릭한 기준으로 앞에 있는 요 구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딜리트 키 누를게요. 뿅! 이러면은 원래는 1분 51초였지만 40초 정도, 45초 정도로 줄어들었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파란색 바를 움직이면서 영상을 훑어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쭉 처음부터 재생해서 끝까지 보신 다음에 필요 없는 구간을 구간 지정하신 다음에,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로 없애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끝났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하냐? 자막만 입혀주고 오타 검수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자막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쉽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대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C 캡션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른 다음에 캡션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아래에 말 자막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출력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꼭 오타 검수를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막을 만들었으니 폰트, 그러니까 글자체가 어떤 건지랑 좀 만질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요 위에 있는 캡션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속성 탭이 있어요. 속성에 가면은 이렇게 텍스트 아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폰트, 글씨체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넥슨 고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크거나 줄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나머지도 다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요 스타일대로 요 트랙 스타일에서 더하기 버튼, 스타일 만들기 이름을 지정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타일이 생겨서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좀 많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받고 싶으면 위에 있는 화면에 요 자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해서 좀 혐오가 많.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하나가 이제 뚝딱 다 만들어졌어요. 컷 편집했고, 말자막 했고, 오디오까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컨트롤 M 혹은 내보내기 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제목을 정하고, 저는 제목 기본 컷 편집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 저는 다운로드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띠링 하고 다운로드를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컷 편집 방법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다시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웠던 걸 총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배운 건 기본 편집, 꼭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2가지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셔가지고 제대로 된 기획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실천하시고 연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영상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기초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지니어스 PD였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